고용. employment, unemployment. 그러니까 고용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고용이 되죠.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unemployment가 되는 거예요. 실업. 그리고 이 실업의 유형을 보면 잠재적 실업이 있고 현재적 실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잠재적 실업을 이걸 위장 실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겉으로 보아서는 실업자가 아니지만 알고 보면 불쌍한 실업자지. 이 현재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눠지는데, 자발적 실업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마찰적 실업.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제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갑.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대. 경기가 안 좋아서 발생한 실업이네.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게 갑시에요. 그 다음에 을은 호황일 때에도 발생할 수 있대요. 을의 실업? 좀 니을 읽었네. 을을 읽어야지. 을. 적성에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대요. 마찰적 실업이네. 이게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찰적 실업은 단기간의 실업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시장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단기간의 실업. 그 다음에 병. 공장 설비 자동화로 인해 소속 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어서 구조조정 당했네. 슬픈 실업. 구조적 실업이죠. 이게 병.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돼요. 기억. 갑세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땡. 을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갑은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니은번. 을의 실업은 경기가 호황일 때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을의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니까 불황이건 호황이건 내가 다니기 싫어. 내가 더 좋은 데 찾으려고 그만두는 실업. 마찰적 실업이고요. 그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병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구조적 실업,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인력 개발 맞잖아요. 인력 개발 따라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리을은 왜 틀렸어요? 갑과 을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갑과 을, 을 때문에 틀렸네요. 을은 자발적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18번으로 가면 다음의 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사회자,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A 제품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갑,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최종 포장 단계에서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자동화 기계 도입하자는 것이니까 이건 how,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을, 작년에 판매가 부진했던 B제품 생산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A 제품 생산에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what,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의 문제를 가지고 을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병.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직원들을 격려하기에 이익금으로 특별 보너스 for whom? 소득 분배 문제죠. 그러니까 세 가지 기본 문제에 관한 관점이 갑과 을과 병이 다 달라요. 갑은 how, 을은 what, 병은 for whom. 이 세 가지죠.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골라야 됩니다. 기업. 값의 제한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 중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기업번 맞네요. 니번. 을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what. 재화의 종류 및 수량 결정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맞네요. 니은번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끝났고요. 디귿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병은
경제 생활의 유형 중 소비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소비가 아니죠. 소득 분배에 관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갑, 을, 병 모두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을 하고 있다. 땡.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높이는 거 딱 하나입니다. 소흥, 소득 분배 문제에서만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죠. 그래서 네, 1번도 틀렸어요. 19번 그림 많이 보았던 거죠? 딱 보자마자 가는 뭐예요? 누진세제입니다. 누진세제. 나는 비례세제. 다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역진세입니다. 자, 옳은 분석 찾으래요. 1번. 누진세는 나 비례세보다 조세의 소득재 분배 효과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 누진세 제도가 소득재 분배 효과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2번. 나 비례세제는 역진세보다 조세 부담은 역진성이 크다. 거꾸로 돼 있지. 역진세가 가장 크죠. 그리고 비례세도 역진성이 있죠. 그 다음에 누진세는 역진세가 없고 대신에 역진성이 없는 대신에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과세 대상 금액이 A인 사람은 다가 가보다 유리하다. 가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세액이 똑같잖아. 세액이 똑같으니까 과세 대상 금액, 이른바 과표 또는 과세 소득이 A인 사람은 어느 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이죠. 나와 달리, 즉 비례세와 달리 누진세제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이 커집니다. 누진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20번 문제.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단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자, 근로계약서 썼네요. 사업주 A와 근로자 B, 26세니까 성인입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1월 9일에서 4월 3일, 이게 비정규직이네. 4달 정도밖에 일 못하네. 그 다음에 화장품 공장인데 제품 포장하는 일하네요. 알바 정도 되네.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은 휴일, 근무일하고 휴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은 쉽니다. 주 5일 근무받고 근로 시간이 8시에서 17시면은 이게 오후 7시죠. 그럼 이게 지금 8시간을 훌쩍 넘었다고. 그러죠?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6,000원, 이것도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했어요. 7,530원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자, 옳은 거 골라야 돼. 1번. 기업은 근무시간,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땡. 1번 틀렸고. 2번. 니은 시간당 6,000원은 관계법령이 어긋나므로 A와 B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인 게 아니라 임금만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유효하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으니까 최저임금 이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 시간당 6,000원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디귿은 근로기준법은 사회법이죠. 사회법은 사법을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의 원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출애 끝났고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가랑비에 어쨌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렇게 회가 거듭될수록 이게 차곡차곡 이래서 실력이 쌓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시간 딱 재놓고 풀어보면은 예전보다는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자꾸 이걸 줄여야 돼요. 틀리는 문제를. 그리고 틀리는 문제는 항상 강조합니다만
자꾸 시차를 두고 풀어봐야 됩니다. 틀리는 문제는요, 한 2, 3일 지나고 나서 풀면 또 틀린다니까. 맞는 문제는요, 맞았던 문제는 일주일 후에 풀어도 맞아요. 여기 머릿속에 이게 관념이 고정이 돼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거 깨야 돼요. 고정관념 안 깨면은 고득점 안 됩니다. 자꾸 틀렸던 문제, 오답노트 챙겨야 됩니다. 자, 이제 8위로 갑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 관계를 간략히 나타낸 겁니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화살표는 견제 방향을 나타내는데, A가 B를 견제하는 게 가, B가 A를 견제하는 게 나. 근데 A와 B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보기로 가서 맞는 거 찾아야 돼요. A가 국회이면 가가 탄핵소추권이 포함될 수 있다. 맞나요? A가 국회라면 B는 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대상은 정부뿐만 아니라 법원도 해당이 됩니다. 헌법재판관도 포함이 돼요. 일반 법관은요? 됩니다. 일반 법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아요. 니은번. 가가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사권이라면 명령 규칙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네. 이걸 위배되는지 심사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가가 이 심사권이라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원. B는 행정부. B는 행정부가 될 수도 맞네? A는 법원이고 B는 행정부가 되는 것이니까 니은번도 맞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으로 시작되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일 텐데 디귿번 확인합니다. 가가 B의 수장 임명이라면 그러니까 A가 B의 수장을 임명한대요. 그러면 나는 국정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 자, 가가 B의 수장을 임명한다면 가는 행정부가 되겠죠. 대통령이 B의 수장이니까 B는 사법부겠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번의 경우에는 A가 행정부, 정부, B가 사법부인 법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니까 이거 뭐가 있어요?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니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겠지. 근데 국정조사는 이건 국회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니까요. 국정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죠. 그 디귿번 틀린 거죠. 자, 리을번. 가가 국정감사, 나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A는 국회가 되겠죠? 그리고 B는 정부가 되겠죠. 그럼 A, B 모두 선거를 통한 국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맞네? 대통령도 선거로 국민이 뽑고 국회도 선거로 국민이 뽑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갑,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때 이 해고가 부당 해고인지 부당 노동행위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부당 노동행위란 노동 3권을 침해받으면 그게 부당 노동행위예요. 그러니까 해고되었더라도 노동 3권 때문에 노동 3권을 침해당해서 해고되었다면 이건 부당 노동행위고 노동 3권과는 상관없이 해고당했다면 그건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기억번은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을 부당 해고라면 일단 니은에 구제 신청할 수 있겠죠? 니은이 어디야? 지방노동위원회,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니은, 즉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뿐만 아니라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부당 해고에만 해당되는 거죠. 부당 노동 행위와는 무관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설명을 했던 건데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깜깜한데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근로의 권리하고 노동상권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노동 근로자의 권리.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이 두 가지잖아요. 일할 권리가 있고 노동상권인데 이 노동상권은 순서대로 단결권, 단체 교섭 후에 이게 안 되면 단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체 행동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이 노동상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두 개가 이제 노동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입법.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조건, 그러니까 근로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조건으로 작업 시간, 그러니까 근로 시간으로 많이 표현하죠. 근로 시간. 그 다음에 근로 환경, 복지죠, 복지. 근로 시간은 성인하고 연소 근로자가 달랐죠. 성인, 연소 근로자 어떻게 되더라? 성인은 40에 12, 연소 근로자는 35시간에 5시간 추가.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사건이 침해되는데 여기에서 부당 해고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잘 나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구제 신청. 여기도 구제 신청해야겠죠. 구제 신청 주체가 다르죠. 부당 해고는 근로자만 할 수 있어요. 부당 노동행위는 근로자하고 오케이 노동조합. 주체가 두 개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심하고 지방 노동위를 거쳐서 그 다음 중앙 노동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부당 해고는 이와 더불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냥 동시에 해도 되고. 근데 이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누구예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상대방이었던 사용자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 할 수 있죠. 그럼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이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다. 네, 부당 노동행위란 말이에요. 노동행위. 역시 여기도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요. 여기서 행정소송은 원고가 이제 하나 더 드러나죠.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고가 되는 것이고 피고는 똑같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구분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다시 와서, 기역번에 기역의 사유, 해고 사유와 그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1번, 기역번 맞아요. 니은번. 니은에서는 니은이, 부당해고라면 니은, 지방노동위원회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니에요.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노동법하고 직접 관계없습니다. 이건 경제법과 관련되는 것이라. 자, 디귿번. 디귿은 부당노동행위네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상권, 노동상권 행사를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맞네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상권, 근로상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 니을은 행정소송으로, 니을이 뭐죠? 해고부의 확인소송. 이거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상 해고부의 확인소송인데, 당연히 3심제죠. 민사상 해고부의 확인소송. 정답은 2번이겠고요. 3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구속을 피하거나 석방을 위해 변호인이 답한 내용이다. A에서 C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 절차에서 의뢰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A 절차가 뭐예요? 영장실질심사제,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도 하죠.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즉 영장실질심사제도,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B를 활용해서 의뢰인의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속적부심, 역시 형사 피의자에만 해당이 돼요. C 절차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보증금이라고 했네. 돈이 있어야 되네. 보석 신청. 보석 신청은 형사 피의자는 해당이 안 되고 형사 피고인에 해당이 됩니다. 틀린 거 찾아야 돼요. A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맞죠?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또는 영장실질심사제도. 1번 맞고요. 2번. B는 구속적부심사는 피고인의 경우 활용할 수 없는 제도. 맞죠? 형사 피의자만 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C는 보석이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병보석의 경우에 그래요. 이 보석에는 병보석도 있고 금보석도 있거든요. 금보석은 나 돈 낼 테니까 좀 풀어줘 이것이고, 병보석은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 구치소 내도 병원이 있잖아요. 이거 좀 심각하다 하면은 검사가 신청해가지고 판사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법원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병이 유증한 경우겠죠. 3번도 맞고. 4번. B 절차의 의뢰인은 A 절차의 의뢰인과 달리 피의자로 불릴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A 절차든 B 절차가 모두 피의자고, 그 다음에 C 절차는 피고인이고, 이렇게 명칭이 달라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둘 중에 하나겠죠. 영국식 의원 내각제거나 미국식 대통령제거나.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된다. 더 안 읽어도 되니? 의원 내각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 같아요? 3번. 예, 3번이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 간의 상호 견제 장치도 있어요. 어떻게 견제하죠? 그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또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거나 이렇게 견제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한번 볼까요? 1번. 수상과 강요는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된 건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죠. 국가 원수는 군주. 행정부 수반은 수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내각의 법률안 채축권 및 거부권. 땡. 거부권은 없어요. 거부권은 미국에만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서만 있어요. 5번 문제.
정치를 보는 관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좁게 보는 게 국가현상설, 넓게 보는 게 집단현상설이겠죠. 가번을 보니까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것이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다. 정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돕지만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 현상설, 좁은 의미, 이론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집단 현상설, 넓은 의미, 다원론적 관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기억반. 가는 나보다 정치를 넓은 의미로 땡. 나가 넓은 의미입니다. 니은 가는 나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 기역번하고 니은번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디귿 니을이 정답이겠죠. 나는 가와 달리 아파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주민 회유를 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집단 현상설 맞고요. 가나 모두 국무회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 당연히 이것도 정치죠. 국가 현상설에서도 정치고 집단 현상설에서도 정치고 넘어갑니다. 6번 A, B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이 세 가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죠. 자, 근데 보기를 읽고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저식 걸 봅시다. A는, 는자가 빠졌어요. A는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함으로써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게 느껴지죠? 자, A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B는 국가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끝났죠?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의 2대 내용. 선거비 국가 부담과 입후보자에 대한 기회균 등. 이게 선거 공영제의 2대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A는 선거구 법정주의, B는 선거 공영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맞는 거 골라볼까요? 기억. A는 선거 비용의 집행 결산. 선거 비용과 관계되는 건 B라니까요. 선거 공영제. 기억번 땡. 니은번. A는 선거구별 선거인 수를 차이를 일정 비율 범위 내로 비율 이내로 조정하여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왜? 평등선거 원칙에 의해서. 그죠? 어떤 지역은 유권자가 많고 어떤 지역은 유권자가 적고 그럼 표의 등가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평등선거를 위해서 니은번이 필요합니다.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B는 직접선거. 선거 공영제는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을 실현하게 한 제도 아니에요. 선거 공영제나 선거구 법정주의나 민주선거의 사원칙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번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리을번. B는 선거 공영제는 입후보자의 기회보장과 및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을 주된 목적으로 맞잖아요. 이거. 그래서 니은 4번이 정답이고요. 7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 가를 체결할 때는 먼저 헌법상의 체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내용에 관해 교섭을 하고 서명한다. 보통 서명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비준 절차를 거쳐야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건 조약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국제법의 법원인 나도 존재한다. 나가 뭐야?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의 대표적인 내용 3개 있던가요? 첫 번째가 치유법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국가 원수나 외국의 외교사절은 우리나라 안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하지 않고 본국법 적용한다는 게 이게 치유법권 인정하는 거. 또 있죠? 내정 불간섭.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규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자, 이건 불문법이고 성문법에는 딱 하나 조약. 근데 모든 조약이 아니라는데 조심하세요. 우리 헌법 6조1항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만 조약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모든 조약이라고 해서 그게 조약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약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게 바로 국제관습법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장.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국제법하고 국내법의 효력은 무엇이 우선이다? 똑같아요. 우선순위 없어요. 국내법하고 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하고 한미 FTA하고 어느 법이 우선일까요? 똑같아요. 민법은 국내법이고 한미 FTA는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효력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기억으로 와서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국회가 가진다. 땡. 체결 비준권은 정부에 있고 비준 동의권이라고 해야죠. 비준 동의권이 국회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국내 문제 불간섭은 즉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 맞죠? 아까 국제관습법 3가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나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 충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이건 국제관습법이건 또 하나 있죠. 법의 일반 원칙이건 이 모두가 다 국제법의 법원이기 때문에 즉 국제법의 존재 형식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기준, 재판의 준거가 됩니다. 리을번. 가나보도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땡. 가만 해당돼요. 조약만 성문화되어 있어요. 8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값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샀네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다. 건물주네. 건물주. 조물주인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미용실 경영하고 있다. 값은 손님이 많아지자 부모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를 얻었네요.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을은 헤어드라이어로 손님 병의 머리를 말리던 중 실수로 병의 두피에 화상을 입었겠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자, 감 잡았나요? 일반 불법행위하고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을이죠. 얘는 어떤 책임을 져요? 일반 불법행위로서 가위가 손인책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을에게 을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값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이때 값은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이지만 여기에 보완해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 무과실 책임은 뭐죠?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을을 충분히 이 새끼 말이야 화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구만. 이 새끼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책임을 명쾌해 준다는데 그 증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이 아니므로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이 있잖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손인책 가의 행위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더라도 지금 과실이 있잖아요.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이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과실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당연하지. 을의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안 지지. 그럼 특수불법행위는 누가 져? 갑이 지는 거죠. 갑. 그래서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는 것이고 3번은 어디에 들었을까요? 직접적인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을에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갑에게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4번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이거 공작물 소유자 문제 아니잖아요, 이건. 이게 만약에 이제 갑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미용실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뒤통수를 까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점유자 책임과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점유자나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네. 그래서 이 갑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점유자라면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소유자라면 이건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빼도 박도 못하고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자, 정답은 2번밖에 없고요. 9번 문제. 자, 9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게요. 그림은 갑국의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화로 오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대요. 오호. 그래프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총인구 15세 이상 생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취업인구 실업인구인데 지금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대요. 얘가 이제 고정된 거야. 이 바 표시는 항상 고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T기를 먼저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100이야. 이게 100이야. 그 다음에 이게 새까만 게 실업자죠? 네. 실업자가 10이야. 실업자가 10이야. 그럼 취업자는 얼마야? 90이네. 이게 T기라고. T기, T시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110이야. 이게. 110에 5네, 5. 이게 5야. 그럼 이게 얼마가 돼? 취업인구는? 105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뭘 물었어? 실업률. 실업률은, T기에는 실업률은 예분의 예니까 10. 그 다음에 T 플러스 완기는 예분의 예니까 얼마야? 예분의 예니까 110분의 5니까 훨씬 작아졌네. 실업률은 낮아졌고. 그 다음에 또 뭘 물었죠? 고용률. 고용률은 예분의 이거거든. 그럼 그 노란색으로 봐봐.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건 90이고. 그 다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105니까 이게 더 커진 거네. 그러죠? 분모는 고정된 상태에서 90에서 T 플러스 1기에 105가 됐으니까 분자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졌고 고용률은 높아졌고. 몇 번? 2번 정답. 잠깐 쉬었다가 10번 문제부터 정리합시다.